네, 그러면은 이제 2.8 알켄의 명명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켄 이게 전미사로 핵심 이거의 의미가 바로 탄소 이중결합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40페이지를 보세요. 40페이지 보면은 탄소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수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알켄 분자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IU팩명, 즉 체계명으로는 에센이라고 불러요. 탄소 두 개짜리 이중결합이 있는 녀석 이렇게 부르는데 관용명으로는 에틸렌이라고 부릅니다. 체계명이 개발돼서 이런 규칙이 개발돼서 나오기도 전부터 발견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을 관용명이라고 그래요. 자, 마찬가지. 탄소 3개짜리니까 프로까지는 똑같이 쓰고 프롭까지는 똑같이 쓴 다음에 N 해가지고 프로펜이라고 적으면은 딱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관용명으로는 프로필렌. 그 다음에 맨 끝에 이거는 이제 어미사슬이 딱 세 개짜리 탄소돼 있으니까 프롭하고 펜이라고 정확히 적어주고서 그 다음에 1번, 2번 탄소에 CH3가 붙어 있으니까 2메틸 프로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붙이는 방법을 이제 곧 배우게 될 거니까 지켜보시고요. 이 녀석은 관용명으로 아이소 부틸렌 렌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관용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소프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교수가 관용명을 왜 소개하고 있느냐? 책에선 굳이 왜 체계명이 있는데 왜 관용명을 알려주고 있느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게 이름 하나로만 통일해서 부르지. 왜 그러냐면요, 많은 책들이 관용명으로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자들이 등장하면은 관용명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명은 나왔다 하면 무조건 별도로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알켄 분자의 명명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예시 들어가면서 예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탄소가 5개니까 펜트라는 말을 딱 붙이셔야 되겠죠. 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보이니까 펜텐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없고 대신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번호 1, 2, 3, 4, 5 이렇게 붙이는 거랑 1, 2, 3, 4, 5 이렇게 붙이는 거랑 몇 번째 탄소에 바로 이중결합이 붙어 있느냐, 위 방향으로 넘버링을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탄소에 바로 이중결합이 붙어 있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걸로 넘버링 했을 경우에는 세 번째 탄소에 바로 이중결합이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게 좋은 거니까 2펜텐이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여태까지 2019년도까지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유팩 명에서는 올드 버전입니다. 뉴 버전이 있습니다. 뉴 버전. 펜타 2N이라고 하는 뉴 버전이 2019년 이후부터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국제 아유팩명 짓는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책이나 도서, 논문 같은 데서 이러한 이름으로 아마 읽으시게 될 겁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뭐 시험 볼 때는 위에 있는 걸로 답을 쓰셔도 교수님 맞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왜 이거 알려준 줄 아니? 밑에 있는 거 귀찮게 번거롭게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더도 말고 이제 지금 2년 시행됐단 말이야. 그 앞으로 여러분 졸업할 때쯤에 앞으로 여러분 졸업이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그냥 5년 정도 흐르잖아. 토탈 5년 정도 흐르고 나서부터는
웬만한 버전은 U 버전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U 버전으로 명명법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 작년 선배들은 여러분하고 다른 책으로 공부했다 그랬죠? 맥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 이 사람이 지은 책은 이 뉴 버전과 올드 버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하신 선배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뉴 버전, 올드 버전을.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있는 거 계속 예시 보면서 책에서 있는 설명들 조리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에는 뭐 화학식 하나 보여주고 한 줄 설명이 있고 또 화학식 하나 보여주고 두 줄 설명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명명법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막 들여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예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예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밑에 있는 예시 봅시다. CH3 CH 짝대기 두 개 C 그 다음에 또 CH2 CH3 그 다음에 위에 여기에 메틸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틸기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보고 한번 봅시다. 요 이름 어떻게 짓느냐? 먼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탄소의 길이가 가장 긴 어미사슬부터 찾습니다. 자, 지금 탄소의 개수 세보니까 6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름에 어미사슬에 헥스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헥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미사슬 아직 놓치지 말고 어미사슬 아직 이름 짓는 거 끝나지 않은 게 몇 번째 탄소 뒤에 지금 이중결합이 이어서 바로 붙어 있느냐를 세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탄소 바로 다음에 이중결합이 붙어 있구나 라고 해서 3 짝대기 헥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중결합을 지칭하느라고 번호가 이미 매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번호를 붙이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지우고 다시 치환기 위해서 번호를 다시 붙인다? 그건 안 되고 이미 벌써 이중 엄마사슬에 번호를 이미 매긴 상태에서 이중결합의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2번과 4번 탄소에 에틸기와 메틸기가 붙어 있다고 해서 4에틸 그 다음에 2메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게 맞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학생들이 있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 화학 방식 다시 한번 구조식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냐면은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나중에 지금 설명 들을 때는 그래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 저렇게 아무리 강조한다 그래도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혼자서 그 짓을 하게 된다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번호 적은 친구하고 1, 2, 3, 4, 5, 6 이렇게 번호 적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요. 아, 위에 이렇게 번호 붙인 거랑 요렇게 붙인 거랑 봤을 때 2번, 3번, 4번 탄소 합이 얼마지? 합이 얼마니? 9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다가 밑에 이쪽 방향으로 번호 붙였던 걸 생각해서 3번, 3번, 왜냐면 3번이지. 이 탄소에 지금 에틸기하고 요게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이거는, 얼마냐? 3, 3 오면 얼마니? 11이지. 이거는 위에 게 작으니까 이게 작아서 이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니까? 이거 왜 그런지는 좀 다음 예시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빨리 돼요. 다음 예시 들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9니까 2, 3, 4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름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미사슬을 잡았으면은 치환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어미사슬에 붙어있는 이중결합이 몇 번째 탄소에 붙어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번호 3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이쪽으로 붙이든 이쪽으로 붙이든 3번이라고 일단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작은 번호를 붙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번호를 결정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예시로 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지금 여기서 잠깐 걸렸을 거야 이해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예시 있으니까 한번 볼게.
자, 밑에 보시면 좀 긴 사슬이 더 나와 있어요. 긴 사슬. CH, 이중결합, 그 다음에 CH2, CH2, CH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메틸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요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6번 요게 붙어 있을 거야. 네, 여기 붙어 있어요. 자, 먼저 어미사슬부터 찾아. 어미사슬부터 찾고, 그 다음에 번호 매기는 거야. 어미사슬 찾고 나서 번호 매기는 거야.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붙일지, 아니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 붙일지를 딱 생각해 봐야 돼. 어미사슬의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3번 탄소에 붙어있는 쪽으로 번호를 매겨야 될지 5번 탄소로 붙어있는 쪽으로 번호를 매겨야 될지 번호 매기는 건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밑에 걸로 붙이면 안 되겠죠. 3번이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3 짝대기 탄소가 8개니까 옥트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옥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먼저 어미사슬 이름을 지으셔야 돼요.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은 아까 전에 했던 말 위에서 아까 방금 전에 지웠고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예시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 어떤 친구들은 어미사슬을 잡기도 전부터 번호부터 매긴 친구도 있단 말이야. 어머나 2번 탄소에 3번 탄소에 4번 탄소에 6번 탄소에 치환기와 이중결합이 있군.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해가지고 1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셌을 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또 역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3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그때 여기 이게 다 더해보면은 이거는 그래도 맞네. 자, 잠깐만요. 예시가 좀 안 나오는구나. 잠깐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만약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밑에 있는 번호가 다 더했는데 11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다 더했는데 나온 숫자가 11인 이걸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붙이는 게 맞는 줄 알고 이 번호로 치환기 번호 메틸기는 7번, 메틸기는 3번, 그다음에 에틸기는 3번 이렇게 있다고 밑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무조건 어미사슬에 먼저 집중해서 거기에 있는 이중결합의 위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번호를 붙여야 돼요. 이거는 헷갈릴까봐 일단 교수가 일단 요 정도 선까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미사슬에 있는 이중결합을 찾기 위한 번호를 넘버링을 정했으면 절대 바꾸지 말고 거기에 준해서 치환기에 붙어있는 위치를 체크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2번 탄소야 하고 4번 탄소에 메틸기가 지금 붙어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에틸기가 몇 번 탄소? 6번 탄소에 붙어있다. 요 체크가 끝났으면 6번 에틸 그 다음에 2 쉼표 4에 2개의 메틸, 다이메틸 붙어있는 3옥테인 옥테인이 아니라 옥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게 올드 버전이라고 뉴 버전은 어떻게 쓰면 된다? 이 부분을 좀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딴 거는 앞에 건 다 똑같고 3 그 다음에 3 부분을 지우고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붙여서, 옥타, 3N.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A를 추가로 붙여줘야 돼요. 발음할 때 옥트 3N보다는 옥타 3N이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서양 애들 여기다 A를 좀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거 적고 얘기할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어미사슬을 딱 잡고 보니까
어미사슬 안에 이 탄소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에 이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미사슬 잡아보니까 탄소가 5개니까 펜트라고 하는 접두어는 써야 되는 건 맞아요. 펜트까지는 맞아요. 근데 뒤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어쨌든 무슨 N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중결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다이엔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근데 펜트다이엔이라고 하는 발음보다는 펜타다이엔이 발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펜타다이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A자를 추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적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번호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1, 2, 3, 4, 5를 번호를 붙이는 게 맞을까? 14가 맞을까? 아니면은 1, 2, 3, 4, 5 해서 25가 맞을까? 25는 더 숫자 크죠. 절대로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붙이는 넘버링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1, 쉼표 찍고 4, 짝대기 펜타다이엔이라고 하는 게 어미사슬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뉴 버전으로는 어미사슬의 이름은 1, 4 이게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펜타 짝대기 1, 4 짝대기 쉼표니까요. 그 다음에 다이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뉴 버전, 그 다음에 이게 올드 버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 치환기는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어요? 2번째 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치환기는 2 짝대기 메틸 짝대기 1, 4 펜타다이엔 또는 2 메틸 그 다음에 이거 붙여서 이건 붙여야 돼요. 띄는 거 아니야. 펜타 1, 4 다이엔 이렇게 이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알케인의 명명법을 공부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짓궂게도 교수가 장난 한 번만 더 치는 겸 해서 장난은 아니고요. 이런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드는 겁니다. 탄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다고 칩시다. 삼각구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라는 것 정도는 번호 매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이름 어떻게 붙일까? 1번 탄소에 이중결합 바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번호 잘못 매겼군요. 미안합니다. 1, 2, 3, 4, 5, 6, 7, 8이죠. 미안해요. 자, 1번 탄소에 탄소 이중결합, 3번 탄소, 5번 탄소, 7번 탄소에 탄소 이중결합이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1 쉼표 찍고 3 쉼표 찍고 5 쉼표 찍고 7 쉼표 찍은 다음에 짝대기 8개니까 옥트라고 해야 되는데 옥타라고 A자 한 번 더 붙여줘서 발음하기 편하게 자 옥타 무슨 N 이렇게 이름을 붙이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4개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다이가 2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교수가 얘기했던 거 외웠어요? 3개가 트라이 그 다음에 4개가 뭐라 그랬니? 기억해? 테트라라고 했지 테트라 이 테트라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3, 5, 7 옥타 테트라 N 이름이 참 지랄 같죠? 어쨌든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지금 정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1357 옥타 테트라 N 1357 옥타 테트라 N이라고 대답하면 이게 올드 버전으로 맞는 명칭이고요. 뉴 버전은 옥타 딱 하고 짝대기 1 여기 1, 3, 5, 7 그 다음에 짝대기 테트라 N 이게 맞아요. 이게 뉴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기화학은 설렁설렁 공부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냥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죠. 내년에 나 혼자서 책 보면서 공부해야지 될 거 아니 안 되거든. 지금밖에 공부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영상을 그냥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영원히 온라인상에다 이 영상을 남겨둘 생각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다 혼자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그 41페이지로 건너갑니다. 여기서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부분부터 먼저 봅시다. 요 부분. 어미사슬. 사이클로 육각형이니까 탄소가 6개죠. 그쵸? 헥스까지 하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헥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미사슬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당연히 1번 탄소 1, 2, 3, 4, 5로 세든 5, 6으로 세든 아니면은 아니 교수가 번호 잘못 매겼다. 여기를 1번에서 2, 3, 4, 5, 6으로 왜 이러지? 5, 6으로 번호를 세든 아니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든 아니면 번호를 좀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다음은 그 다음에 1, 2, 3, 4, 5, 6으로 번호를 붙이든 1번 탄소 입장에서는 1번 탄소 입장에서는 뭐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것만큼은 똑같은 거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니까 굳이 여기 앞에다가 원 짝대기 사이클로 헥센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뭐 2번에 탄소 이중결합이 2번 탄소 옆에 붙어 있다 한들 4번 탄소에 붙어 있다 한들 딱 육각고리에서 딱 하나의 이중결합이 있는 거는 번호하고는 상관없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거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혼동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를 여기서 붙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수님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넘버링 하는 거 조금만 실수만 없으면 크게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틀릴 만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교수가 얼른 지워버렸던 넘버링인데 1, 2, 3, 4, 5, 6 이렇게 돌아가는 넘버링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1번이긴 한데 2, 3, 4, 5, 6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넘버링하고 어느 게 맞느냐? 검은 게 맞아요. 검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고 하면은 이중결합이 바로 붙어 있는 방향이 이 방향, 윗방향이잖아요. 이중결합을 밟고 번호를 매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밟지 않고 반대로 번호를 매기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어떤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에다가 요쪽 탄소하고 요쪽 탄소가 있을 때 이걸 1번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고 요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탄소를 1번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이중결합을 밟고 넘버링을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지울게요 이제 이 녀석이 명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 다시 그릴게. 낙서가 돼 있으니까 좀 크게 그릴 거야. 확대해서. 자, 그래서 넘버링은 여기를 1번으로 삼고 2번, 3번, 4번, 5번, 6번 번호를 이렇게 매긴 이쪽 탄소를 1번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1번으로 삼아서 1,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이 이중결합을 밟고 2, 3, 4, 5, 6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지. 여기를 1번으로 삼았을 때와 여기를 1번으로 삼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검은색으로 번호 붙인 부분을 잘 보자고. 자, 먼저 빨간색으로 체크하면은 자, 1번 그 다음에 검은색 위주로 3번, 4번 1, 3, 4 치환기의 번호 모두 다 더하면 얼마예요? 모두 얘네들 다 더하면 8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번 여기를 1번으로 삼았을 때는 여기 1번 보라돌이 1번 그 다음에 5번 6번 이거 다 더하면 12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걸로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자 메틸기가 몇 번 탄소 몇 번 탄소에 붙어있다 3번 탄소하고 4번 탄소에 붙어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쉼표 4번 짝대기 다이메틸 그 다음에 사이클로 헥세인 헥세인이 아니라 헥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다가 여기 메틸하고 사이클로 사이에 교수님 1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안 넣어도 되는 게 이미 어미사슬 딱 잡을 때 어미사슬 딱 잡아버릴 때 얘가 1번 탄소라는 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상대적인 예시를 내가 알려줄게. 잘 봐. 자,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41페이지 오른쪽 요 구조 보이죠? 여기 1, 2, 3, 4, 5, 6 번호 매겨가지고 1번 탄소와 3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는 사이클로 헥사다이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보면은 육각형이니까 헥스, 그런데 안에 두 개의 n이 있으니까 다이엔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발음상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a를 더 넣어줘서 헥사다이엔이라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원 쉼표 찍고 3 찍고 해서 짝대기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말 교수가 번호 붙이는 거 얘기 좀 할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울래나? 변형된 문제를 한번 내줄게. 아까 전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요렇게 이중결합이 육각형의 어미사슬인 육각형에 딱 이중결합이 딱 하나밖에 없고 CH3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다면 이제는 요거는 어미사슬인 육각형에 그쵸? 이제는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다이엔이란 말이야. 사이클로 다이엔이지. 그치? 자, 이럴 경우에 밑에 있는 거는 저기 3, 4 짝대기 다이메틸 이렇게 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요거 어미사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이클로 미안합니다. 이거 사이클로가 빠졌어. 죽을 째졌다. 사이클로 헥사다이엔. 사이클로 헥사다이엔이긴 한데 번호를 어떻게 넘버링을 해야 되겠니? 작게 넘버링을 하려면 자, 어미사슬 입장에서 넘버링을 해. 먼저 1, 2, 3, 4, 5, 6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보라돌이로 1, 2, 3, 4, 5, 6으로 넘버링을 할 거냐? 5번, 6번, 1번, 3번 1, 3, 5, 6에 붙어 있는 걸로 할래? 아니면은 1, 3, 5, 6으로 붙어 있는 걸로 할래? 뭐 어쨌든 똑같지. 그치? 똑같으면 뭐 그대로 가도 되겠다.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 2 사이클 1, 3 1, 3 사이클로 다이엔 어미사슬에서는 일단은 1, 3번에 사이클로 헥사 다이엔이 붙어 있고 짝대기 그 다음에 3가 아니야 5, 6죠. 5, 6 다이메틸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5번 탄소와 6번 탄소에 그 두 개의 메틸기가 붙어 있는 1번 탄소와 3번 탄소의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사이클로 헥사다이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습이 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 예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헷갈려 할수록 지금 연습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지금 따라서 적어보고 써보고 생각해 봐야지 실력이 늘어요.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건 뉴 버전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올드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뉴 버전으로 적으면 사이클로 헥사 짝대기 1 쉼표 찍고 3 찍고 다이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영상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혼자서 A4 용지에다가 깨끗하게 연습장에다가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알기 중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알기를 이제부터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책에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H2C 더블 본드 C H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 취한계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한번 구조식을 풀어봐. 이 녀석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탄소가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탄소가 있는데 수소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 오른쪽 탄소에 수소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야.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선각구조식으로 따지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이름 외워두시라고 했어. 빨간색으로 강조한다. 바이닐 그룹이라고 그래. 바이닐 그룹. 영어로는 그룹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바이닐기라고 부른단 말이야. 여러분 비닐봉지 다들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닐이야. 그렇지. 딱 그렇지. 발음 기호도 읽어보니까 비닐 맞지. 자, 그 비닐봉지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화물에 이 바이닐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닐 거리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PVC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PVC 파이프 들어보셨을 거야. 왜 그 물 호스 같은 거 세차장이나 주차장 가면 PVC 파이프 안으로 수도꼭지에 꽂아가지고 물 뽑고 막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물 호스 같은 거 재질이 PVC 파이프인데 PVC 파이프 이 PVC 할 때 이 V가 바로 이 비닐 바이닐이라고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폴리바이닐 카보네이트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그 비닐이라고 하는 의미가 유기화학적으로는 분자구조, 특히 알기 그룹으로 이름이 쓰이는 거였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까먹지 말라고 몇 번 반복한다 진짜로. 막 단골 손님으로 나와 뒤에 가면 그냥 수시로 툭툭 튀어나와 무슨 고라니 튀어나오듯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것도 구조는 당연히 풀어서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생겼냐 풀어. 저거 탄소가 3개잖아. 하나, 둘, 3개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에 1번 탄소에 수소 2개, 가운데 탄소에 수소 하나, 오른쪽 탄소에 수소 2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쫙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같습니다. 이런 아유씨. 등식 이퀄로 딱 이중결합 아니야. 자, 그다음에 선각구조식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 녀석 이름은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기는 거기 적혀 알릴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 발음이랑 알릴 그룹입니다. 이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릴기. 됐어요? 됐냐옹? 그래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관지어 가지고 저기 바이닐기 뭐 이런 어쨌든 자 밑에 예제 문제 2.17번하고 2.18번 푸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 그 2.17번에 문제 6개나 있는데 여러분이 연습해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거기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5번 2.17번에 5번 생긴 거 봐라. 자 요 녀석 명명법 짓는 방법, 이름 짓는 방법 요것만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연습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처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앞에 설명해드린 것만 잘 들어도 누구나 풀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18번 18번은 1번을 풀어드릴게. 왜? 바이닐 보이지? 그치? 바이닐이라고 나와있잖아. 원 바이닐 그 다음에 사이클로 펜텐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이름 적기 아유팩명 체계명 아유팩명 적기 밑에 있는 거는 아유팩명 체계명을 보고 구조식 그리기잖아요. 한번 풀어보겠어. 자 여기서 어미사슬 이 녀석이네. 자바이씨 어미사슬. 자 그래서 어미사슬 그려요. 뭐 그리는 게 있어. 사이클로 핵
센이라고 해야 되고 2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넣지 말고 여기가 어쨌든 1번이고 얘가 3번일 거 아니야. 뻔하잖아. 그치? 예, 그래요. 그래서 1번에는 뭐가 붙었어? 네, 브로모가 붙었죠. 1번에는 브로모기가 붙었어요. 브로모가 아직도 뭔지 모르면 지난 영상을 보고서도 안 외웠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메틸기가 붙어 있어. 그치?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파벳 순서대로 B와 M이랑 경쟁하는 거잖아요. B가 빠르지. 그래서 1 짝대기 브로모 짝대기 3 공간이 없다. 조금만 뒤로 잘라서 뒤로 보낼게. 밀고 자 메틸 붙여야 된다.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 붙여야 된다. 무조건 붙여 이씨. 이씨 왜 안 붙어? 붙어 이씨. 붙여가지고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말고 한 단어로 적으세요. 한 단어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밑에 있는 것도 구조식 바이닐기 있으니까 일단 얘는 잘라내고 1번 탄소에 있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클로펜텐이 뭐야? 오각형인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오각형도 이쁘게 안 그려지네. 자, 더 안 이쁘게 그려졌네. 그냥 니네 알아서 봐. 자, 어쨌든 진짜 이게 왜 기형적으로 생겼냐.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시 제대로 그릴게. 이런 깔끔하게 이게 예술혼을 담아서 그려야 되는데 밤 되니까 이제는 예술혼이고 뭐고 나발이고 이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찌그러졌을까. 진짜. 어쨌든 이거예요. 이게 사이클로펜텐이죠. 요 녀석을 그린 거예요. 1번 탄소를 여기로 잡든 어느 쪽으로 잡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1번 탄소를 여기로 잡았다 그러면 바이닐기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이쪽으로 뭔가 연결된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을 1번으로 잡았으면 여기다가 바이닐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교수님 이거는 뭔가 이상해 보여요. 무슨 깃발이 달려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상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이게 더 익숙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요게 이렇게 있고 여기 1번 탄소에 C 자, 이렇게 바이닐기가 붙어 있는 걸로. 또는 난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친구들. 난 역시 축소구조식이 체질이야 뭐 이런 친구들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아마 이걸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적어도 맞고 이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뭐 각종 논문이나 화학식 같은 거 봤을 때는 이게 더 많이 이걸 이렇게 적는 걸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진짜로. 이 알아두세요. 지금 봐두시고 나중에 가서 몰라가지고 막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꼭 스스로 알아서 풀어봐야 되겠죠. 뒤에 연습 문제 한번 넘겨보시면 참 문제 많아요.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 알켄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교수가 42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윗부분에 있는 내용이란 뭐냐면 42페이지 딱 넘겨보시면 뭐 시스2 부텐의 끓는 점은 3.7도고 트랜스2 부텐의 끓는 점은 0.9도다 뭐 나와 있는 거기 위까지 에 해당되는 내용만 먼저 설명드리고 요번 영상을 끊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기가 가장 골 때리고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도대체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나는 모르겠다. 이해가 정말 안 된다. 막 난리가 났던데 그거를 난리가 난 걸 잠재워 줄 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설명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길 겁니다. 길어도 들어두시면 이해가 되니까 남는 게 많을 거예요. 분명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얼른 설명을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하잖아. 힘들어하잖아. 또 그래서 설명 잽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이중결합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이중결합은 질문. 야, 이거 무슨 혼성이야? 이 세상에 혼성은 세 종류가 있지. sp3,
sp2, sp가 있죠. 어느 거에 해당돼? 뭐예요? 예, 그래요. sp2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탄소를 봤을 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팔을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짧은 팔, 긴 팔 하는 이 팔이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세 방향으로 팔을 내보내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 이렇게 요런 팔 모양 긴 팔을 내보낼 수 있는 오비탈을 세 개를 만들어야지 세 방향으로 팔을 내보내면서 세 방향으로 전자쌍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p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왜 얘기하냐고 책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탄소 이중결합은 절대로 회전이 불가능하다. 회전 불가능. 왜 회전이 불가능하냐면은 전에도 우리 공부 같이 했지만 일단은 공부할 때 먼저 일단 여기서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가 있고 탄소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sp2 혼성 오비탈로 결합을 하다 보면은 p제트 오비탈이라고 하는 남노 오비탈 뜨기 서로 이렇게 중첩이 돼서 결합을 하는 파이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 이중 결합 자체는 돌아가서 회전한다는 게 완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일어나게 되면은 결합이 깨져요. 결합 파괴라고 내가 쓸게. 영어로는 breaking bond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브레이킹 본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중결합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유지가 되려면 회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은 평면상에서 탄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또 이걸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팔 세 개 방향으로 팔을 내보내다 보니까 평면 방향으로 팔을 내보내다 보니까 세 개 팔 모두가 같은 한 평면 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원자 A라고 하는 원자, B라고 하는 원자, C라고 하는 원자, D라고 하는 원자, 이 원자 4개하고 이 탄소 2개, 이 6개의 원자는 여기 보이는 모든 6개의 원자는 모두 한 평면 위에 올려져 있다. 한 평면 위에 같은 평면 위에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단백질이나 단백질로 가야 되나? 나중에 생화학을 가게 되면은 생화학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평면 위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구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생화공은 항상 유기화학을 공부하면 제약이나 바이오나 식품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게 되면은 생화학을 반드시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책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자, 잠깐만, 교수가 책을 잠깐만 보고서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줄게. 혹시 밑줄 쳐야 될 때가 또 있나? 잠깐만요. 이거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하고서 딱 끝낸다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이제 하나 추가로 뽑아내면은 여러분들은 탄소 이중결합이 딱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내가 구조식 하나 그려볼게. 구조식이라는 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려볼게. 자, 요걸 보고서 요 구조식을 보고서 여러분들 이거 떠올려야지 정상이에요. 자, 요거를 보고서 요걸 그릴 수 있느냐? 잘 보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1번 탄소와 2번 탄소 그냥 번호를 1, 2로 이렇게 붙일게. 원래는 번호 붙이려면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지. 원래대로 붙이면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야 될 거야. 자, 이렇게 붙여서 2번 탄소와 3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명명법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쓰면 되겠니? 부텐이라고 일단 써야 되고요. 그쵸? 부텐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번 탄소에 붙어있어? 2번 탄소에 붙어있죠. 이쪽으로 번호를 붙이나 이쪽으로 번호를 붙이나 뭐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어렵지 않지.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이름 정도는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구조식을 그렸을 때 요 형태만 나와요? 지금? 아니죠. 구조식을 풀어서 그리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 붙어있는 1번 탄소 CH3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도 이쪽 4번 탄소에 해당되는 CH3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지금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알겠어? 자, 색깔로 표시할게요. 색깔 표시하면 눈으로 보일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 같은 원소죠? 요거 같은 원소죠? 같은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탄소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공통적으로 있는 녀석이 같은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은 시스 2 부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탄소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같은 원소가 같은 존재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트랜스 2 부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걸 딱 보고서 2 부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이 안에는 시스 형태와 트랜스 형태를 모두 포함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봤는데 굳이 딱 이렇게 풀어서 구조를 적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 똑같은, 그러니까 이 탄소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치환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굳이 나타내서 그려놓고 아유팩명을 쓰시오라고 그러면 요것만 적으시면 안 되고 앞에 트랜스까지 붙여가지고 이 얘기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감 잡았음? 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는 이 위에 있는 이 1번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탄소 이중결합은 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즉 시스 형태로 변하거나 다시 시스 형태가 트랜스 형태로 변하는 일 절대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비탈과 연관된 구조의 특징, 회전이 불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스 어쩌고저쩌고 이름을 꼭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다? 이렇게 적었을 때는 그냥 시스 트랜스 구별 없이 이름 그냥 지어주면 되지만 굳이 불편하기 싫이 구조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는 명확히 살려서 언급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긴 내용 듣느라고 여기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자, 늦은 밤까지 교수하고 편집해서 새벽까지 어쨌든 최대한 그 새벽까지 동원해서 2단원까지는 딱 일단은 최소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피곤해서 졸려도 영상 끝까지 찍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